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한 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마 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빠르게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연준 쇼크에 따른 패닉장이 계속됐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환율은 요동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다우지수 3만 선 아래로 밀리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 나스닥은 1.8%, S&P 500은 1.7%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75bp 인상은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점도표가 문제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경기 침체라는 가능성이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코스피 이번 주 딱 하루 빼고 하락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두 달 만에 심리적인 지지선 2,30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20일 하루만 반등하고 급격하게 쭉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한 번 빠질 때 깊게 빠지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와 이번 주 장을 분석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짜보시죠. 그리고 또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이 문의 주세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위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TNW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위원님 예. 일주일 만에 이제 뵀는데 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뵌 것 같죠? 예, 저도 많이 시청자분들하고 앵커님 네. 모두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네 아침부터. 저는 이번 예. 주가 너무 길었어요. 예.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힘들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출근할 때 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예. 종목 고민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 부담을 많이 갖고 왔는데 우리 예. 위원님이 부담 덜어주실 거죠? 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요? 부담 싹 해소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제가 이번 주 시장부터 먼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증시 체크포인트 이제 세 가지를 좀 설명드려보면 지금은 지수를 좀 무관한 것 같긴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때문에 영향받아서 떨어지지만 그 안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지난주 좀 핫했던 게 자율주행차 관련주. 여기가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였죠. 일단 이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 이 모트렉스가 급등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좀 삼보모터스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 싹쓸이 관심주였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이나 뭐 차트 위치를 봤을 때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단기는 좀 과일권이죠. 그래서 한번 단기 조정 받고 나서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다시 그리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 역시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지난주 좀 핫했죠.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회장의 만남. 일단 무엇보다 10월 달에 손정희 씨가 이제 방문을 시사를 하다 보니까 ARM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좀 관심 있게 봤던 넥스트 칩이라든지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ARM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종목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가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무엇보다 이제 중성 철강주들이 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또 거기에 현대제철까지 이제 파업한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더 불을 지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주식 싹쓸이 전략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성 철강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포스코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생산 차질이 좀 오래 갈 것 같거든요. 좀 더 이제 빨라봤자 한 6개월 정도 이제 정상화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군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일단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다우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나스닥이 주봉상 200주선 근접을 하는 위치이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200주선 부근에서 바닥을 시현하고 올라갔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여기서 이제 또 200주선에서 바닥을 시현하고 올라갔고요. 2022년도 인플레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이번에 200주선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200주선까지 떨어졌어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세 침체권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시현하고 올라가느냐.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수급 임원들 100억 이상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지난주에도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포착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한미통화사업 얘기도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제 얼추 다 오지 않았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분능선까지 오지 않았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바닥에 진입하는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는 종목은 잘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자율주행, ARM 그리고 철강주까지 키워드로 짚어주셨는데요. 뭐 뒤에 좋은 종목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볼게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일단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의 진입 국면이 아닌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 이제 9월 말, 10월 달에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 결국엔 10월 달에 ARM, 손정희 씨가 오기 때문에 일단 ARM 관련주 플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 철강주. 지난주 이제 문배 철강도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당기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11월 달 또 네옴시티도 이제 빈살만 왕세제 방한하죠.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재차 본격 상승 전환에 초점 맞추면서 9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분명 매도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매도는 과열권에서 하는 거고요. 위축 국면, 침체권에서는 매수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대세 하락 가능성이 적은 게 그만큼 이제 환율도 급등세가 이뤄지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600조 원 있어요. 정부에서 나서고 있다는 거는 투기 세력들도 이제 더 이상 강하게 계속 이제 위로 초점을 맞추지는 못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추 다 온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저가 매수만 잘해가지고 10월 달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힘드셨겠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 현재 철저하게 종목 장세다. 그리고 ARM, 중소형 철강주, 순환매를 기대해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 분석해봤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공부를 함께 해보셔야 되겠죠? 위원님의 싹쓸이 공부 기법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도 이제 주식 싹쓸이 제가 중요한 내용 좀 준비해왔는데요. 이 중소형 철강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상반기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중소형 철강주 지금 상승률 베스트 종목도 나왔는데요. 뭐 휴스틸이라든지 금강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지금 이제 크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철강주가 괜찮은 부분이 그만큼 이제 감산 이 부분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철강 가격 인상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양수겹장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도 상반기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반기 철강 업종이 실적이 안 좋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가장 좋았던 업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식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철강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가 제가 올해 1월 달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그때 당시 이 바닥권에 있을 때 다 721선 부근이었죠. 주식 싹쓸이 뭡니까? 여기 721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6천 원대에서 슈퍼 세력이 추가 장내 매수세가 수십만 주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천 원 이하 슈퍼 세력이 들어왔는데 6천 원 부근 이 이하로 내려오네 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보면 거의 죽을 염려는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대부분 저가를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특히 좋은 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잘못 보면 만약에 2022년도 4월 달에 봤다. 그때 봤으면 지금까지 최근 들어 좀 급등이 나타났다라고 해도 손실이죠. 그걸 올라가 봤자 본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급소를 노리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슈퍼 세력이 들어오고 저평가 국면에서. 그래서 이 군강철강은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권은 지났죠.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721선 부근이 또 바닥권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201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바닥권이었죠. 아직 뭐 상투 신호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이제 음선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철강 업종 자체가 지금 포스코가 이제 빨라봤자 정상화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길게는 1, 2년 잡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 또 알루미늄 가격도요. 그렇게 내년도 생각을 해보면 나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감산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작 이제 경기 회복세가 이제 이뤄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또 늦죠. 수요는 늘어나고 이제 공급이 딸리면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 오히려 경기의 침체 위기가 나올 때는 이런 경기 회복 수혜 업종, 알루미늄이나 철강 업종을 봐야 되고 경기 과열권에 접어들 때 실적이 최대치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가장 먼저 바닥에서 꼽아드렸던 게 알코아였어요. 항상 실적의 포문을 여는 게 알코아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일단 금강철강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아베슬 지주 이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세아베슬 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들어 이 주식 싹쓸이 관심주를 설명드렸죠. 이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신하고 여기서 이제 뚫어버릴 때,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눌러줄 때가 급소죠. 급소일 때 봤죠. 721선 돌파 눌림목 줄 때. 왜? 주식 싹쓸이는 쓰리바닥 721선 돌파 눌러줄 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조정받고 2차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지수 급락이 나왔어도 이 세아베슬 지주만큼은 역시 장중에 반등이 나왔죠. 이 앞으로 이제 핵 운반 처리 용기라든지 핵 폐기 이런 사업을 지금 이제 60조 원에 가까운 그런 사업을 진출을 한다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과 함께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 세아베슬 지주도 일단 수급이 들어왔죠.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5% 이상 매입했다 공시가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사주를 처분해서 무상으로 출연하는 전 직원들한테 139억 원을 이제 분산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4년 동안 의무 혜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아베슬 지주는 중장기적으로도 월봉인 바닥에 있고요. 723 부근은 이제 18,000원대 부근에 17,000원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이 위치는 뭐 매도를 논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점은 밀릴 때만 저가 분할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서 일단 17,000원대 이 밑을 손절 라인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수소, 원전, 우주, 항공, 전기차, 부품 이렇게 다양한 지금 소재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회사 세아제강은요.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질 때 2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갔던 기업을 토했죠.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니까. 이 기업도 매출이 2조, 3조, 4조, 이제 올해 4조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신사업, 세계 1위 아람코랑 시가총액 1위 아람코랑 대규모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앞으로 이제 매출 증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이 중동 지역 전체를 목적으로 프로젝트에 진입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기대 요인인 것 같아요. 수급 들어오고 바닥에 있고 저평가돼 있고
왜 안 보겠습니까? 앞으로 지수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대발락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또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금융위기 오면 대신 뭐 여기 또 깨질 수도 있죠. 하지만 금융위기가 안 온다는 전제하에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또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지권만 명확하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종가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720선 요 부근에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위치죠. 아직 꼭대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강철강이라든지 뭐 휴스틸 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과열권에서 이제 꺾어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문배철강이라든지 지금 새베슬 지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720선 바로 위에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 뚫어버리고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성 철강주도 또 중요한 종목 들고 왔고요. ARM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 급등세가 이뤄졌는데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또 볼만한 기업, 주포 세력이 들어온 기업, 그 기업들을 포착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또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이 어디냐?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꼭대기가 어디냐? 그거죠.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 자체가 꼭대기에 지금 있느냐? 아니죠. 바닥이 어디냐를 논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언제고 나중에 꼭대기까지 갈 테니까. 이제까지 큰 금융위기 다 겪어보셨죠? 결국에는 잘 바닥에서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항상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내년도부터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초쯤에는 정점에 이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전쟁, 이번에 제가 볼 땐 동원령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때 대부분 그때가 끝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종료 선언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아마 내년도 이제 코로나까지 둔화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하반기 공포에 살아 그리고 너무 환호할 때 팔아라.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잘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우리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보니까 내 계좌 보면 속쓰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계좌 살리셔야죠. 저희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네, 대덕전자 갖고 있고요. 네. 32,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전에 한참 그 전고점 찍을 때요. 34,000원 네. 올라갈 때 네. 그때 올라갈 때 그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정고점 찍을 때.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그래서 연말 이전에 좀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좀 걱정입니다. 예. 네, 제가 잘 여쭤봐 드릴게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이 대덕전자고요. 예, 전고점을 찍을 때 또 매수를 하셨대요. 예, 근데 예. 원래 연말 이전에 털려고 하시다가 예.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예. 강제로 갖고 계시게 되신 거죠. 예, 그렇죠. 이 종목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네. 대덕전자는 이제
이 차트가 바닥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관심 있게는 안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많이 분석을 해봤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대덕전자는 이제 일단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인쇄회로 기판 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제 이뤄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선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이 세 개의 회사 정도가 대규모 지금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IT 기기 뭐 수요 감소 우려감에 따라서 지금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이제 실적을 보니까요. 주당 순이익이 700원에서 한 1,000원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꾸준하게 이제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하반기도 만약에 그 정도까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하반기 뭐 어떻게 될지 미리 단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4분기에.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지수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을 추격 매도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7,000원대 있을 때가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대규모 투자 들어가고 최대주가 지분을 늘릴 때 그때가 이제 10,000원 이하였어요. 원래 그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격이 잔뜩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벌어져 있었죠. 34,000원대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21선이 깨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제가 가까이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2022년도 6월 3일 날 매도하는 거예요. 왜? 21선 이탈되고 파라볼릭이 이 추세 전환 지표거든요. 하락 기조로 이제 전환되고 MACD가 이제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 여기가 일단 단기는 매도권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굳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서 23,000원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막 돌아갈 때 있죠.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울산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재매수기를 원래 노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이 이뤄지다가 다시 꺾이잖아요. 200일선 이탈돼도 경계를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일단 지금은 2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권으로 가다가 3만 원대 초반대까지 제가 볼 때는 하반기나 내년도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더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겁먹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요. 투자도 이루어지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2만 원대 지지권 그리고 34,000원대가 중장기 좀 저항권 본전 이상 올라갈 때 무조건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종고점 부분이 저 위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3만 원대. 그 부분을 일단은 1차적인 이제 목표권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딱 봤을 때 2만 원이 이탈이 안 되면 보유를 하시고요. 3만 원 초반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등을 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동국 SNC고요. 비중은 30%, 6,600원에 갖고 계신데 사연까지 함께 왔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뭐 대표적인 친환경 종목 풍력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6,12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한 500원 정도 빠져 있는데 네. 비중이 살짝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올라오겠죠, 위원님. 이 동국 SNC는 좀 좋은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때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대신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비중을 글로벌 기업들부터 해서 국가들이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600원이면 좀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이 721선 부근이 저 밑에 가 있죠. 이 저 가격대가 5,500원대가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2022년도 5월달 같은 경우 721선 주식 싹쓸이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6월달이나 7월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낮겠죠. 지금 들고 있어도 10% 20%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600원대에서 전저점이 깨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안 되죠. 주식은 때려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렸었어야죠. 그리고 다시 또 5,500원까지 떨어진다. 좀 5,000원대 부분에 또 밀리면 그때는 관심 있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과 재무 상태 양호하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돌아오는 월요일 전저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9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500원대까지 내려오면 일단 그 부분에서는 한번 추가 기회도 누려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저 위에 7,000원대 중후반대에서는 거기가 좀 이제 매도권 저항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식은 항상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결국에는 때를 사는 방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 주식 싹쓸이 723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일단 지수는 하락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저점 이탈되면 일단은 좀 경계는 하면서 5,500원대 바닥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사는 거다. 굉장한 명언인 것 같아요, 위원님. 동국 SNC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성장성 있는 기업입니다. 전저점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캠트로스고요. 25% 갖고 계시고 12,400원입니다. 향후 대처 방법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지금 네. 10,000원 선이 깨졌습니다. 네. 지금도 손실이 꽤 크실 것 같은데 상심도 크시겠죠. 예, 그렇죠. 이 종목 반등을 해야죠, 위원님. 그렇지 반등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캠트로스는 일단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데요. 아닌 말로 주식 싹쓸이 지금 이거 미친 것 같습니다. 기법.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한번 또 차트를 볼게요. 7월 달에 저점을 형성됐는데 723 부근에 또 왔죠. 여기서 노렸으면 12,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100%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알았으면. 근데 모르기 때문에 12,000원대 올라가는 거를 보고 추격 매수를 한 게 아닐까. 만약에 이 라인대를 설정을 해놓고 보셨으면 분명히 6,000원대에서 눈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그런데 이 1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하니까 좀 더 위축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이런 기업들이 미래 이제 전기차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 성장성은 있으나 너무 실적 대비 지금 퍼가 높거든요. 수십 배.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 지지권은 8,900원인 것 같아요.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요. 저 밑에 6,000원대까지. 왜 721선 부분이 7,000원대 정도네요. 7,000원대 정도니까. 그래서 일단 단기 지지권 8,900원, 단기 바닥권 7,000원대 부근 그 이하. 그리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일단 저항권 같은 경우가 11,600원대죠. 본전 부근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일단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 12,000원대는 바닥권은 지난 상태고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안 하거든요. 2만 원대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싹쓸이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명확하게 계속 짚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캠트로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하지만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대비 퍼가 굉장히 높은데 오늘 분석 참고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상담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예, 원익 아이패스요. 원익 IPS고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5만 1,500원인가? 51,500원이요? 네네. 비중은요? 10%요. 비중 10%.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금 뭐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되셨네요. 예, 어, 그 기회를 놓치고 아이고. 하다가. 근데 이 뭐- 종목을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계속 방송에 이게 좋다고 나왔고, 많이 간다고 계속 그래서 한 6만 원 이상 보고 이걸 샀거든요. 5만 원 이상 보고 사셨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반토막도 더 났어요. 네,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원익 IPS 꽤 예. 오래되셨어요. 몇 년 예. 가지고 계셨고 예. 방송에서 좋다고 계속 나와서 예. 계속 예. 간다고 해서 사셨는데 예.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렇죠. 상담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예,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좀 낯이 익으신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전화 주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 옛날에 있어요. 옛날에 있으세요? 예, 이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저는 좀 한 번도 관심 있게 안 가졌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익 IPS는 실적 대비 퍼가 너무 높아요.
그 5만 원대에서는 퍼가 20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네.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한 6만 원대까지를 바라보고 매수를 했다. 저는 네. 마인드를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100% 이상 갈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으면 매수를 하지 20% 30%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생각을 했다. 이 부분부터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어렸을 때 꿈을 크게 가져야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듯이 꿈을 작게 가지면 한계치가 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목표치를 작게 갈 만한 기업은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앞으로는. 항상 바닥에서 좀 멀리 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을 5만 원대에서 못하는 위치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원익 IPS 같은 경우가 2020년도 때 722선 아래에 있을 때가 좀 바닥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5만 원대 한 중후반대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이격이 잔뜩 벌어져 있잖아요. 주식 싹쓸이 이제 만약에 방송을 보셔서 722선 아신다. 그러면 3만 원이나 3만 원 이하 있을 때만 관심을 가져야죠. 그 이상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좀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년 전에 사셨다고 하니까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722선 이 부분은 꼭 명확히 설정을 해두셔야 되고 이 2021년도 4월 달에 그때가 이격이 720선하고 벌어지고 나서 또 근접을 했다라고 해도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왜? 4만 원대에서 722선을 근접을 했는데도 더 떨어지죠. 왜 떨어지겠습니까? 4만 원대도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들을 왜 좋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좋죠. 회사 좋은 건 누구나 알겠는데 이 회사가 주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때를 좋은지는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4,000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왜 720원 아래까지 쭉 내려오고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분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반도체 M&A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 같은 경우는 또 2만 원대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일단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대가 중장기 저항권인 것 같고 지지권인 것 같고 단기는 22,000원대가 좀 지지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 위에 722선 부근 38,000원대가 이제 중기 장기 좀 저항권. 나중에 본전 부근 올라갈 때는 필히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때를 잘못 사면 올라가봤자 본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바닥권을 자꾸 찾는 방법을 배우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래도 하반기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좀 크신데 오늘 분석 잘 참고해서 꼭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LG화학입니다. 매수가 80만 원, 비중은 20%인데요. 시간을 투자하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하셨네요. 뭐 이 종목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잘 버텨주긴 했는데 매수가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 60만 원대네요. 어떡하죠? 예. 원래 주식은 모회사를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 자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LG화학을 투자할 거냐,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할 거냐.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쪽을 보죠. 일단 LG화학이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LG화학 같은 경우가 80만 원대에서 봤다라고 하면 좀 가격대가 높죠. 이 부분도 왜 제가 잘못됐는지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부분이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 터질 때 그 이하가 바닥권이었죠. 그리고 나서 8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꼭대기에서 반토막이 났을 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토막 이하로 내렸을 때, 720선 이하로 내렸을 때. 좋은 종목이니까. 대신 이런 기업들이 일단 지금 실적 대비도 그렇게 막 엄청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은 충분하죠. 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시가 얼추 이제 바닥권은 계속 하반기 진입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일단 단기 지지권은 여기인 것 같아요. 이 100일선 부근 57만 원대가 깨지면 일단 좀 축소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바닥을 다시 지수가 형성되는 부분을 보고 밑에서 다시 추가를 해야 되겠죠. 대신 57만 원대 안 깨지면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다시 일단 단기 저항권은 저 위에 한 60만 원대 한 중후반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목표가 80만 원, 매수가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본전 부분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모회사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처럼 핵심 자회사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모회사보다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팁까지 주셨으니까 분석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종목 AS를 바로 또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종목 바로 미래컴퍼니입니다. 매수일은 9월 19일이고요. 매수가가 28,600원이었는데 상승률 3%. 이런 장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가져가 볼까요? 예,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수가 지난주 급락 나오는데도 너무 잘 버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별로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도 좋아요. 상반기 최대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요. 무차익 경영. 그리고 신사업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복강경 수술 로봇부터 해서 앞으로 갑상선까지 적응증을 확대하겠다. 앞으로 메타버스 핵심 칩 모듈도 지금 국책과제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제조 장비 같은 경우도 삼성 SDI가 수요 기업으로 참여해가지고 지금 거의 개발을 완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면 뭐 재료 끝판왕 아닐까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720에서 오늘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파기 직전 상태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테슬라의 AI 데이가 9월 말쯤에 있다 보니까 다음 주 후반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또 기대감이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720선 돌파를 하게 된다.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보는 거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 20개월 평선 이제 이번 달 첫 돌파와 함께 본격 상승 전환 시작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 기업들은 지수 때문에 밀린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만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가장 저가 매수 구간은 24,000원대 후반, 25,000원대 초반대였어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도 추격 매도를 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설명드리니까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 종목은 단점이 없는 종목이다, 재료의 끝판왕이다라고 하셨고 이런 장에서도 잘 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래나노텍이고요. 매수일은 7월 26일, 매수가는 6,660원. 지금 상승률이 174%. 정미래님, 예. 대박이네요, 이 종목. 이 종목 더 수익 내볼까요? 예, 그런 요즘에 좀 이제 제가 닉네임이 나오는데 이 미래자 붙은 거는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래나노텍도 제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닥에서 완벽하다. 지금 완벽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완벽하다. 지난주 지수 급락 나와도 이제 돌아가죠.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 배터리의 주 원료죠.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지 않을까요? 그때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일단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만큼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선 부근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21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반등 노리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종목이다, 추가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코플라스틱인데요. 매수일은 9월 5일이고요. 이 종목도 상승률이 53%. 뭐 두 자릿수는 뭐 기본이네요, 위원님. 이 종목도 뭐 욕심 부려볼까요? 예, 솔직히 뭐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가는 종목들 많은데 떨어진 종목도 나옵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이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수 때문에 좀 밀려도 다시 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에코플라스틱 지난주 밀렸어도 시간이 나니까 또 5% 급등했죠. 이 종목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앞으로 미국 공장이 증설되고 완료되기 전까지는 저는 매도 기회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 현대차 쪽에 앞으로 아이오닉 6에도 범퍼 콘솔을 공급하고요. 특히 내년도에 있을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도 미국에서 단독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1,500억 증설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미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지금 이거 지수 때문에 떨어진다고 팔까요? 안 팔겠죠, 당연히. 289만 주가 역시 2,790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매도 신경을 쓰기보다는 항상 뭐 3,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려오면 저는 집중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 쓸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 노려보자라고 하셨고 모멘텀이 풍부한 기업이니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매수일은 9월 19일이고요. 매수가 2만 원, 지금 상승률이 16%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예. 힘든 장에서도 네. 16%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위원님. 예, 한번 위에까지 올라갔죠. 네. 그러다가 좀 한 내려오긴 했는데 이 지오 엘리먼트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지오 엘리먼트 대규모 시설 투자 들어가죠. 최대 주주 지분율이 75%예요. 상반기 제가 하이크 코리아 제2의 네이버가 될 것 같다. 올라간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00%, 많게는 600% 상승까지 거의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이 지오 엘리먼트도 지금 올해 신규 상장되고 굉장히 핫했던 기업이거든요. 상가 랠리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12월 달에 보시게 되면 상가 랠리가 한번 나왔죠. 충분한 조정받고 바닥에서 지금 바닥 따지고 있거든요. 이런 반도체 쪽에 앞으로 소재, 모듈, 부품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은요. 흔하지 않거든요. 품절주 관점에서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올해부터 계속 급증하고 있거든요. 독보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재무 상태 좋고 수급 좋고 실적 좋고 차트 좋은 기업들은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예요. 지수 때문에. 지수 뭐 특별히 악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일단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추가 반등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000원대가 지지권인 것 같고요. 이번 주 또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 구간이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도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다. 이에 따라 내려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또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AS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또 예. 이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을 저희는 예. 발굴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어떤 종목부터 볼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일단은 제가 핫 이슈가 나올 만한 종목은 지금 ARM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ARM 때문에 이 기업을 보지 않습니다. 왜?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쪽의 파운드리 쪽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ARM 쪽의 파트너사이기도 하면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 1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급증하고 차트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ARM 테마로만 형성돼서 이 기업을 본다. 그러면 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EOS를 이제 오전 9시 M10W 유튜브 포함해서 공개 방송에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10월 달에 ARM 쪽에 손정희 회장이 이제 방한할 예정이다 보니까 방한할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될까요? 방한하기 직전에 팔아야 되겠죠. 원래는.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뉴스에 팔아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ARM을 인수를 할지 아니면 인수가 취소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된다라고 해도 아마 그때쯤이면 오히려 고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매도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다음 주에는 매도를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가 매수기를 노리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사인 점이 굉장한 메리트죠. ARM 이슈까지 있는 AD 테크놀로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우리 국내 페미니스 업체 중에서 국내 매출 2위 기업이에요. 삼성벤처 투자에서 투자 들어왔고요. 삼성전자에서 들어온 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ARM을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MCU를 출시하는 기업이거든요. 가전용 MCU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 충전용 MCU, 라이다용 센서용 MCU, 하반기 자회사가 SK용 배터리의 차세대 전력 관리 칩을, 배터리 관리 칩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EOS를 오전 9시 M10W 온라인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팹리스 기업 중에서 매출 2위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관심 갖고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이 중성 철강주예요. 이 중성 철강주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연초부에 강조했던 게 또 이제 중성 철강주였거든요.
NIS틸이 아직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문배철강보다도 실적은 좋아요. 자회사거든요, NIS틸이. 그런데 문배철강은 상한가 들어갔다. 왜? 이제까지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근데 NIS틸은 상한가를 못 들어갔죠. 상대적으로 이제 더 가격이 싸죠. 다음 주부터는 문배철강이 아니고 NIS틸이 좀 더 중성 철강주 내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NIS틸이 실적 급증하니까요. 자산 이제 투자 전략은요. UAS를 오전 9시 M10W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포함해서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올해 지금 하반기 전국 1등 들어갈 것 같거든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중소형 철강주 NI스틸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보죠, 위원님. 예, 이번에는 아이오닉 6 관련주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에코플라스틱 벌써 한 50% 70% 갖고 올랐는데요. 아마 제2의 에코플라스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아이오닉 6에 부품을 공급해요. 아이오닉 5에도 공급한 기업이고요. 제네시스 쪽에 전기차 배터리 팩이라든지 역시 또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MVH 코리아예요. 이 MVH 코리아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2분기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순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도 순이익을 이미 넘어갔어요. 상반기 순이익이 작년도 순이익을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죠. 작년도에 이 현대 전기차 쪽에 거의 모든 전기차에 이 MVH 코리아에 전기차 배터리 팩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이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 차트가 바닥권인 것 같아요.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급증한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쪽이랑 나노 신소재, 이 배터리 쪽의 이 커버를 이제 새롭게 공동 개발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국책 과제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또 되지 않을까. 예언컨대 작년도 화신 4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화신이 7배짜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공개적으로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렸던 올해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나서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MVH 코리아가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2의 에코플라스틱이 될 것이다. NVH 코리아 실적도 좋은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다 못해서 아쉬운데 잠시 뒤 9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일단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제가 전기차 소재, 하반기, 이수학, 미래나노텍 100% 200%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차, 지난주 삼성모터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에코플라스틱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AR램 쪽, 지난주 넥스트 칩이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때 준비한 종목 있죠?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하반기 제가 자신 있게 방송에서 대놓고 전국 1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노린다, 이 얘기까지 할 정도면 얼마만큼 지금 반응이 뜨거운지 아실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바닥에서 자꾸 바닥을 찾고 노리는 핵심적인 주식 싹쓸이 722선 부근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제 방송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 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소재, 자율주행,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략법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하시고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